오늘은 주식시장이 안 좋을수록 투자해야 하는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기분이 안 좋죠. 미국 주식 계속 올라가는데 이 한국 주식은 올라갈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을수록 투자해야 하는 이유 한 가지. 참고 도서는요,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사와카미 아스토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입니다. 이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 1982년부터 2000년 봄까지 미국 시장은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 1970년대와 80년대에 그토록 침체에 허덕이던 미국 경제의 부활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1992년부터 경제가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이 1992년도에도 사실은 3천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이 미국이었는데요. 재정 적자가 마침내 흑자로 돌아선 것은 1998년에 들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회복이 분명해진 1992년 여름부터 2000년까지의 주가 상승폭을 살펴보니까 대체 얼마였을까요? 고작 3.4배였습니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상승 시세가 시작되고부터 17년 반 동안 이 상승폭을 봤더니 무려 15배나 상승을 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4배 이상의 상승이 대체 언제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간 달성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경기 회복이 분명해지면 그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야지 라고 투자를 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게 되는데, 미국 시장의 사례를 봤더니 그렇게 경기 회복 조짐이 분명해진 시점에 주식을 샀더니 주가 상승폭이 3.4배였다는 거죠. 근데 상승 시세, 주식시장의 상승 시세가 시작되고부터 17년 반 동안은 무려 15배나 상승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한 4배 정도의 차이, 4배 정도의 차이가 대체 언제 일어났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이 사이에 4배 상승이 일어났다는 거죠. 실제 다우지수 공업주의 30종 평균 상승폭을 보니까요, 1982년 8월부터 1992년 6월까지 4.4배 상승했고요. 이때가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 했던, 미국의 경제가 어려웠던 이 시기죠. 그리고 1992년 6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보니까 3.4배 상승했다는 거죠. 이때는 뭐죠? 이때는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된다고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보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한 그 조짐이 확실하게 보였던 그 시기에 투자를 해봤자 3.4배를 본 거였는데, 그 미국 경제가 안 좋다, 어렵다, 이때 투자했으면은 4.4배를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총 상승폭을 봤더니 1982년 8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상승폭을 봤더니 14.96배 상승했더라는 겁니다. 이 1992년까지의 10년간 미국 경제는 정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4.4배 상승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경기는 최악인데, 경제 전체의 전망이 어두운데 어떻게 미국 주가는 상승했을까요? 보니까 미국 경제가 어려웠던 1982년부터 92년 이 사이에 봤더니 이런 경제가 안 좋다 말이 막 나오던 시기에도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국 경제가 이제 되살아났다, 부활했다, 이제 이런 시기에 이제 샀을 때도 역시 주가는 오르긴 올랐는데, 어쨌거나 이 불황의 시기에 산 사람보다는
적게 올랐다는 겁니다. 미국의 평균 주가는 1982년 8월부터 17년 반 동안 거의 일직선의 상승을 보입니다. 즉 17년 동안 연평균 17.4% 상승률을 보인 거죠.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1978년부터 1984년 이 사이에 미국에서는요 6년간 엄청난 고금리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중앙은행 금리는 14%까지 인상됐고요. 장기금리는 16%, 단기금리는 23%까지 오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자 비용이 높다 보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수익이 격감되겠죠. 이자 비용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리고 투자도 줄이니까, 또 할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MMF 이런 이제 단기 금융 상품, 이런 주식 말고 이런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은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자 수입을 듬뿍 챙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일본의 보통 기관 투자자, 일본의 전문 투자자들은 금리가 이렇게 높고 수익률이 좋은데 뭐하러 주식을 투자해?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러고 MMF와 같은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코 좋은 판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미국의 주가는 경제의 상황을 무시하듯 야금야금 차근차근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산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미국의 장기 투자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조용히 미국 주식을 사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배라는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이익을 남기는 거죠. 미국의 투자자는 경제 전망이 나쁘고 주가도 저가할 때 과감히 매수에 나섰던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값이 쌀 때 사두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 대가로 장기 투자자들은 미국의 주가 상승에 대한 수익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고 17년 반 만에 15배가 된 주가 상승의 대부분을 거머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나 실적이 나쁠 때는 우리가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매수를 고려해 볼직하다. 물론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비판하실 거 압니다. 야, 그 미국장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박스권 장세가 심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럼 미국장에 투자하면 되죠. 근데 미국장은 지금 너무 이제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계속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많이 오를 동안에 한국 증시는 못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조금 약하고 그럼 저평가의 요인이 있지 않나. 물론 한국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 갇힐 수는 있으나 그 안에서 급성장을 하는 기업과 주가가 떨어진 기업이 당연히 혼재되어 있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옥석을 잘 구분해서 앞으로 높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이 나쁘다 이런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내가 투자하는 종목, 내가 투자하는 시장 이 흐름을 잘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 투자하시면은 오히려 경제가 나쁠 때 누구나 다 이제 주식이 안 좋다고 얘기할 때 그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